이제 내가 본 미래에서 이제 이 예언설이 나와서 이게 좀 더 화제가 된 건데요. 동일본 대지진의 거의 3배 정도 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한다고 했었고 서쪽의 필리핀 해구로부터 다 멀잖아요. 네.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지진 이벤트가 일어나기는 어려운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판의 경계에서 지진은 항상 나요. 뭔가 큰 폭발을 일으킬 만한 해저 화산이 있지도 않거든요. 여기 묘사한 것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파도의 충격으로 밀려 올라간 땅이 솟아오르고, 뭐 그런 일을 만들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이거는 정상적인 지진이나 어떤 화산 활동이 아니라 뭐 소행성 충돌 같은 게 돼요. 난카이 해구 쪽으로 좀 넘어와서요. 일본 정부가 난카이 해구 대지진의 예측 정도를 30년 안에 80%의 확률로 일어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30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추정치도 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걸 뭐 어떤 정교하게 시뮬레이션 했다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죠. 이렇게 발표한 데는. 하는 과학자라면 규칙성이 좀 있는 것 같다. 표본은 적은데. 네.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한 나라의 공식 입장이 되는 거는 좀 이거는 과도하죠. 그죠? 30년 안에 무조건 일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동일본 대지진 때 그냥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려서 정부가 뭔가를 했다. 이제 내가 본 미래에서 이제 이 예언설이 나와서 이게 좀 더 화제가 된 건데요. 네네. 그 예언설을 혹시 보셨나요? 예. 저 안 보고 듣기만 하다가 네. 하도 말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 봤고. 혹시 어떠셨어요? 보고 나서? 예, 좀 보고. 심지어 이게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지금 4번 슬라이드 보면은 네. 실제로 이타스키 료 작가가 뭔가 바다에서 폭발이 일어난다고 했던 그 지역을 실제로 저도 좀 구글 맵상에다 좀 그려보고 그 주변에 있던 주요 지질 요소들을 다 표시를 해봤는데, 사실 지금 타츠키료 작가가 뭔가 폭발 같은 게 바다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맞아요. 동일본 대지진의 거의 3배 정도 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한다고 했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노란색 별로 표시해 놓은 곳에서 폭발이 난다는 건데, 이곳은 다른 주변에 있는 뭐 류큐 해구, 난카이 해구, 동쪽에 있는 이즈보닌 마리아나 해구, 서쪽에 필리핀 해구로부터 다 멀잖아요. 네.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지진 이벤트가 일어나기는 어려운 곳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판의 경계에서 지진은 항상 나요. 그니까요. 여기는 판의 그런 데가 아니네요. 예, 판의 내부예요. 네. 판의 내부라서 여기서는 뭔가 지진이 여기서 나기는 어렵고, 그러면 상상을 해본다면 화산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뭔가 큰 폭발을 일으킬 만한 해저 화산이 있지도 않거든요, 여기. 예. 그래서 이게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화산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조금 터무니없다? 지진도 아닌 것 같고. 터무니없을까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막 뭔가 이거에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자고 한다면 그럴 것 같고, 이 또 작가가 이 묘사한 것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파도의 충격으로 밀려 올라간 땅이 솟아오르고,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책에. 네. 홍콩에서 타이완 그리고 필리핀까지 땅이 연결된 것처럼 보였다. 요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지금 이거는 땅이 들어올려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아니 물이 빠져버려가지고 땅이 드러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저도 물이 빠졌는가?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이게 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뭐 들어올려진다. 그러려면 여기가 이제 타이완하고 홍콩 주변 수심이 뭐 150m 이상인데, 그러려면 이게 융기가 이제 엄청나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150m가 될 수는 없죠. 이거는 뭐 지구 표면에서 정상적인 지질학적 현상으로 설명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물이 빠져서 이렇게 된다면, 아니 물이 빠진다고 해도 이게 한 150m 이상 해수면이 낮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그런 일을 만들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이거는 정상적인 지진이나 어떤 화산 활동이 아니라 뭐 소행성 충돌 같은 게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영화 딥 임팩트라는 영화 보냐면 어마어마한 물이 쫙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막 땅이 드러나잖아요. 어쨌든 해수면이 내려가든 150m 내려가려고 해도 이거는 운석 충돌밖에 설명이 안 되고, 땅이 들어올려지는 것도 완전 지구상에서 어떤 지진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작가가 표현한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소행성 충돌밖에 답이 없다. 난카이 해구 쪽으로 좀 넘어와서요. 일본 정부가 난카이 해구 대지진의 예측 정도를 30년 안에 80%의 확률로 일어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30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추정치도 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걸 뭐 어떤 정교하게 시뮬레이션 했다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죠. 이렇게 발표한 데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뭐 동일본 대지진 때는 일본 정부가 이 후쿠시마 앞바다 이런 데서 큰 지진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한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몇 %로 날 거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없었던 예, 것 없었어요. 같은데. 안 했으니까 없거든요. 네. 이 3년에 80%라는 이게 시간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그 뭐 뭔가 융기량과 다음 지진까지 일어나는 시간 사이에 어떤 선형적 관계를 갖는다는 이 가정의 가설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본이 3개밖에 없어요. 표본이 3개밖에. 표본이 3개, 그러니까 대지진 표본 말씀하시는 그죠. 거예요? 통계를 내려면 우리가 어떤 규칙성을 발견을 하고 그걸 우리가 규칙이 있다, 확실하다, 인과관계가 뚜렷하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이 정도의 표본 가지고 통계치를 내지 않아요. 예,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부가 공식 입장으로 냈잖아요. 네. 예, 공식 입장으로 냈거든요. 공식적으로 저기를 해서 보고서를 발표를 근데 하는 이 방식에 따르면 다음 음. 지진은 그 쇼와 난카이 대지진 났던 1946년 이후 88.2년 이후인 2034년이 돼야 돼요. 2034년. 예, 딱. 네. 네. 예, 그때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고 그 전에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일어날 확률은 그 정규분포 곡선을 따라서 줄어들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뭐 이 방식이 이렇게 일어날 거다. 뭐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정상적인 사이언스를 하는 과학자라면 좀 과하다? 그게 이런 건 있어요. 규칙성이 좀 있는 것 같다. 표본은 적은데. 네.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한 나라의 공식 입장이 되는 거는 좀 이거는 과도하죠. 그죠? 정부에서 땅땅땅 하기에는 조금 과한. 재밌네. 재밌네. 이게 규칙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 과학자들끼리 이렇게 이거 좀 이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그죠.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재밌네. 뭐 이러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지만 이게 한 나라가 어떤 국민들에게 30년에 일어날 확률 80%다. 30년 안에 무조건 일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그렇죠. 네. 저는 근데 그 말이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리긴 했거든요. 네. 30년 안에 80%. 이 숫자가 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이상했어요. 그 80%라는 게 뭔지. 그래서 온다는 거야, 만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확률 정규 분포 요거 이제 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어떤 구간 안에서 일어날 확률이 몇 %가 된다. 이게 이제 보면 정규 분포 곡선의 아래쪽에 면적을 가지고 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적용해서 몇 년 안에 일어날 확률 몇 %다 말하는 것 자체 역시 맞는가, 적절한가 역시도 그것도 통계학적으로는 약간 의문인 거죠. 약간 좀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다. 네. 일본 정부의 발표가.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사실은 동일본 대지진 때 그냥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큰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이라도 뭔가 국민들에게 알려서 정부가 뭔가를 했다. 그걸 좀 보여주려는. 보여주고 싶겠죠. 그래서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